자, 이 시각 데스킹 세 번째입니다. 여야 정치권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오전 나온 야권의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극우 보수 세력들이 벌써부터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것을 대비하여 집단적 불복을 선동하고 있다는 점이 범죄 판정을 승복하면서 국민 통합 개혁의 길로 가야지 분열해서 국가가 퇴행하는 그런 불행한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스팔트 피바다는 섬뜩한 용어를 쓰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분열시키는 지도자나 사람들이 있다면 마땅히 지탄을 받아야 하고. 예, 어제 먼저 예고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국회 탄핵 소추위원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 소추위원 맡으셨었는데 이제 탄핵 선고까지, 헌재 결정까지 18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네. 소회부터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꼭 수험생으로서 시험 보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는 네.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긴장되고요. 20번의 제가 재판을 참여하면서 탄핵이 꼭 인용이 되어서 손상된 헌법 질서가 좀 회복되고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이 좀 다시 한번 확인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대면 예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기대라기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제가 판단을 해보면 저는 8대 0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객관적으로요? 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0대 8로 탄핵 기각되기를 원할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간에 최석호 기자. 네. 지금 헌재 재판관들의 면면도 굉장히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최 기자 취재한 게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관전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서기석 재판관과 안창호 재판관인데요. 두 분 다 보수 성향입니다. 하지만 서기석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표의 경남고등학교 동문이고요. 안창호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친형인 안성호 교수가 지금 문재인 전 캠프 쪽에서 핵심 브레인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우려 이런 게 나오는데, 안성호 교수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동생은 동생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판단하고, 저는 30여 년 동안 지방 분권 이쪽을 공부해온 사람인데, 동생이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바뀌겠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귀하게 쓰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제가 또 오랜 동안에 인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그걸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합니까? 동생의 재판 결과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거라 그러는데, 그냥 정치인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문 전 대표의 영입 어떻게 보세요? 저는 크게 영향을 안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다. 문재인 전 대표의 이런 분을 영입했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당이 지금은 다르신데, 네. 그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문 대표가 탄핵 재판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 중에 한 분인 안창호 재판관의 친형을 영임함으로써 안창호 재판관도 조금 더 유리하게 우리한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보통 사람이 혹여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영향을 안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창호 재판관님이나 서기석 재판관님이나 두 분 다 법조에서 30년 이상을 재판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들은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또 이미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증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증언이나 문서에 의해서 판단을 할 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정상적인 법조의 양심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이것은 탄핵을 인용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의원님하고 생각의 궤를 같이 하는 게 오히려 이런 보도가 나오면 재판관 입장에서 더 의식해서 더 정당하게 판단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불리하면 불리했지 반대쪽으로 불리하면 불리했지 영향을 미치지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은 만약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지금 예, 예. 재판관이 9명이 아니라 8명 체제인 것 갖고도 문제를 삼는데 예, 예. 이거 재척 기피 사유가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 마침 대통령 대리인단 중에 한 분이 여기 그 정치데스크에 출연하셨었는데 네. 그 이야기를 먼저 듣고 거기에 대해서 김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건으로서 재판부 구성도 제대로 먼저 해놔야 나중에 말이 없어. 이거를 9명으로 하게끔 돼 있는 걸 8명으로 해서 서둘러가지고 한 재판관님의 임기에다가 연동시켜서 서둘러가지고 결론이 나면은 그러면 이게 국민이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으면은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충격을 받으셨는데 또 5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증인 아닙니까?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살지요? 아버지마저 돌아가시면 해야 될 형님께서 아니 휴전선은요 하고 얘기를 하신 그때 우리 형님은 다 검증을 받으신 겁니다. 국가 민족을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라고. 다른 이제 반론을 들으셨어요? 조금은 약간 감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법리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감정적인 부분은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가관이 투철하지 않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나름대로 본인 나름대로의 국가관 분명히 가지고 계신 것은 맞는 것 같지만 어쨌든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본 것은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쓰지 않고 사적 권력, 사욕을 위해서 특히 최순실 씨와 그 일가를 위해서 사용한 것은 명백하게 이미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대단히 실망하고 또 이제 헌법적 단죄를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그 손범규 대통령 측 대리인께서 말씀하신 8명의 재판관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뭐 많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8명으로 이 판결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9명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있습니다라고 해서 재심까지 했지만 이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미 확립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더 이상 문제 삼는 것은 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전 아까 안창호 재판관의 형의 문재인 캠프 합류에 대해서 잠깐 응답하실 때 제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네네. 사실 이 심판에 엄청난 관심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네. 사실 그런 정치적 논란은 걷어내고 가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보시기에 오히려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실 캠프에 건의를 하거나 그 국회 측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아, 처음 들으셨어요? 처음 들었는데 그 첫 친형이 뭐 문재인 후보의 캠프에 있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는데 만약에 뭐 이런 논란이 있었으면 사실은 조금 캠프에 들어가는 것을 잠시 보류했으면 조금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유자님께서 재척 사유가 혹시라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재척 사유는 뭔가 조금이라도 찜찜하다라고 해서 재척 사유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네네. 법에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명시된 재척 사유가 아니라면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양심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제 인용을 자신하시는 느낌이 들어서 네.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근데 인용이 되면 네.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면 사실상 이제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전도 그렇고 오늘 이제 그 집회를 좀 나가봤더니 이 보수 쪽의 집회 분위기가 상당히 결연합니다. 의지도 네. 상당하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선거후에는 소추 의원으로서보다는 또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네. 이 역할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통합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과 보관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용이 되건 기각이 되든지 간에 결정이 난 다음에 어떻게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낼 것인가. 이것에 특별한 묘수는 없지만 일단 정치권이 먼저 단합하고 또 국가적 위기를 같이
지혜를 모아서 극복해나고자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당은 오늘 그 4당 원내대표 회담을 내일 결정이 난 다음에 오후에라도 4당 원내대표 회담을 해서 국회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국회에서 국가의 주요 현안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를 의논을 해 나가자 이렇게 솔직히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또 새누리당이 내일 만약에 인용이 돼 버리면은 또 뭐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원내대표 회담을 다 가능하면 다음 주 월요일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와서 뭐 또 새누리당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김 의원님, 이 사당 그러면은 원내대표를 월요일 날 지금 국정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들 하시는데 가장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사드나 이런 부분에 동북아를 들어서는 안보 문제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은 어떤 좀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동안 참 이것이 많이 꼬였습니다. 처음부터 좀 제대로 풀어나가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좀 했어야 되는데 서로 양쪽의 평행선을 오랫동안 가서 갈 길이 굉장히 봉합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렇게 벌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보수 쪽에서는 그러나 현실을 인정하고 지금은 다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사드 배치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애초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부터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이거는 정치권이 다시 모여서 좀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으로 깊이 있는 대화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는 절차가 있을 때 국민들도 힘을 받고 이 사드 배치 결정이 더 크게 정당성을 갖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정당별로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도 좀 더 그 동의를 구해주신 노력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초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